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조사가 두 차례 소환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역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죠. 자, 아무리 검사가 집권했고 이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그것을 이제는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뀐 것밖에 더 있겠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죠. 자, 그러면서 방북 사진 한 장 찍겠다고 생면부지 조폭 출신 부패 기업가에게 100억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검찰 조사에서 경기지사 재임 중 결재한 이 스마트팜 등 대북 사업과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도 모르게 결제한 것이고 자신은 클릭만 했다, 이렇게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지사 서명과 관련해서 이 대표 변호인은 운전면허증을 직접 꺼내 보였습니다, 기자들에게. 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다. 그럼 경찰청장이 제게 발급해 준 것인가? 이렇게 반문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과 어제 그 입장 표명 어떻게 보셨는지요?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 뭐 두 가지만 제가 드릴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했잖아요. 네. 근데 1차 조서에 왜 그 서명 날인을 왜 안 합니까?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이게 뭐 서명 날인 해준들 분량 하나도 없잖아요. 어차피 이게 뭐 쓰레기 문서 아니겠어요? 증거 하나도 없으면. 근데 굳이 서명 날인 안 한 거. 제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그다음에 이재명 4차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거물급 수사하면서 서명 날인 안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면 이게 녹음이라도 동의하시든지, 물론 일방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게 녹화는 안 하면서 전부 이게 뭐 서명 날인도 안 하면서 증거는 없다. 이게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증거 하나도 없으면 그냥 제 같으면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실질심사 당당하게 받아서 기각시키세요. 그러면 검찰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내가 당당하게 나 판사 앞에 가서 실질을 받겠다. 그래서 이게 증거 하나도 없으니 그냥 기각되면 검사는 이제까지 2년 동안 털었는데 증거 하나 없이 기각되느냐? 모든 비난은 검찰한테 가고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지금 이게 뭐 박범계 장관이 검찰의 아가리에 이재명 대표를 넘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게 벌써 바람 잡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방탄해가지고 판사 앞에 가지도 못하면 그럼 여기 욕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얻어먹는 거예요. 너가 왜 그렇게 당당하더니 방탄하느냐? 따라서는 당당하게 심사 받으라. 지금이라도 방법 많아요.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의견을 표명하세요. 내가 증거 하나도 없으니 내가 이기고 올게. 반드시 통과시켜 주라. 이렇게 좀 의견 표명하세요. 네, 주상호 변호사가 바로 반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얘기했잖아요. 뭐 100번 1000번을 얘기합니까?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더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좋다 그러면 기명투표로 전환하자. 안 한다면서요. 이거 지금 국회의원들 누가 찬반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이중 플레이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국회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 지금 뉴스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모르고 클릭한 거, 이게 네. 전형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네. 모르고 클릭한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왜냐하면 원래 박현택 변호사가 나오면서 그렇게 운전면허증을 꺼내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북 사업 관련해서는 전부 부지사 전결로 업무가 분장이 돼 있었어요. 부지사 전결.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부지사만 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결제방이라고 하는 이 사각형 그 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지사 결제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보통 도지사가 결제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제 문서를 보고 거기다 사인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예. 경기도지사인 하는 그 장에 직인을 찍혀 있는 걸 결제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검찰이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경기도지사면서 경기도지사인이라는 장에 직인이 찍혀 있는데 이거를 몰랐다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그 장이 경기도지사인은 그 이른바 직인은요, 모든 공문에 양식으로 들어가는 도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부지사 전결이든 심지어 과장 전결, 부장 전결에도 경기도지사인은 찍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도지사가 본 겁니까?
우리가 마치 운전면허증에 어디 경찰서장 해가지고 직인이 찍혔는데 그게 경찰서장이 직접 운전하는 거 확인해서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양식으로 찍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얘기했는데 뭐 모르고 클릭한 걸 이런 식으로 비틀어버리.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형적인 가짜뉴스고 이런 방식으로 언론을 왜곡하는 이른바 검찰의 그 빨대의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흘렸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검찰에서 이제 직인 찍혔는데 왜 인정 안 하냐? 아니 너무 황당한 얘기잖아요. 황당하다. 이 직인 내가 이런 직인 찍혔다고 어떻게 이런 걸 다 아냐? 내가 직접 보고 결제한 문서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한 건데 뒷부분 얘기는 쏙 빼고 마치 결제를 해놓고 모른다. 나 기억이 안 난다. 이거는 뭐 이화영 부지사가 알아서 한 것이다. 그렇게 진술한 것처럼 오해되게 흘린다는 거죠. 이화영 부지사가 알아서 한 것이다는 진술 자체가 없어요. 자, 곽관영 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서명 날인은 했니 안 했니, 어떤 증거들을 제시를 했니 못 했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서술들이 있었느니 뭐 이런 것들인데요. 조상호 변호사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어쨌든 경험에 의거한 여러 가지 추정들이고 검찰에서 지금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사실은 정확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판단들을 보면 될 일이고요. 제가 이재명 대표의 이 검찰 수사 이후에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서 느꼈던 전체적인 감상은 워낙에 예상 가능하고 익숙한 광경이어서 별로 새삼스럽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러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해오던 방식들이 일관적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보복 수사다, 정치 탄압이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일부러 프레임을 걸어가면서 자신들의 어떤 사법 리스크들을 무마하고 정당화하려는 어떤 그런 수단들을 계속해서 사용했고요. 계속해서 방탄하고 그 다음에 수사 지연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공세들로서 이런 부분들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관되게 보여온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결국 저는 25일 날 표결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럴 때 떳떳하다면 법적인 판단을 받고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국민들께 본인의 떳떳함을 소명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장윤선 기자님의 취재로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초반에 제가 작년 3월에 귀국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상당히 의심을 하고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래도 수사를 할 때는 상당한 혐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뭐 덮어놓고 이럴 리는 없다. 그리고 사실 우리 뭐 저 앵커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검찰 출입 기자들은 사실 검찰에 의존한 기사를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또 네, 네. 티타임을 통해서 작정하고 어디 언론사 주고 그 다음에 또 주고 뭐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관행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티타임 없애야 된다라고 했다가 없앴다가 또 다시 부활한 이런 상황인 건데 그런 검찰 기자들의 생리를 잘 아는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고 또 제가 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또 막 크로스 체크하면서 다시 또 취재하고 뭐 이러면 사실이 아닌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취재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정도까지 문제가 호도될 수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나중에 무죄될 사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도 초반에 굉장히 마녀사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건 말고 나머지는 다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 그런 것처럼 일단 세게 공격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 막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프레임을. 그런 다음에 나중에 무죄 나면 그때는 뭐 아니면 말고식의 대응을 하는 방식이 이게 옳은 것인지 저는 이 오래된 어떤 관행부터 우리가 좀 차분히 검토하고 바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